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반복문은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특정 코드 블록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배울 반복문은 포문이라고 합니다. 포 반복문은 특정 코드를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시키고 싶을 때 사용이 됩니다. 반복 횟수를 미리 알고 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포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넘버즈라고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각각의 배열에 맞게끔 숫자를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let을 통해서 sum이라는 값, 합쳐지는 값을 정의를 0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for문이 들어가면은 가운데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조건을 통해서 중괄호 안에 구문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if와 마찬가지로 형식이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let을 통해서 i를 0으로 정의를 했고요. 자, 0부터 그러면 i 넘버즈의 length까지 자, 한번 보면은 이 num에다가 이 넘버즈의 i의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총합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하고 대입 연산자를 넣게 되면은 이 썸에 더하기 그 다음에 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저장을 해라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넘버즈의 i는 뭐냐면 넘버즈 i 번째입니다. i 번째는 i가 0부터 시작을 하죠. 자, 넘버즈의 0번째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i의 뿔뿔을 시키게 돼서 다음으로 넘어오면 1번째, 그 다음에 여기 기본에는 0번째였다가 그 다음 구문이 시작되면 1번째, 이 조건에 해당할 때,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라고 했을 때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에 대한 값을 계속해서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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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총 합은 1 더하기 처음에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들어오게 되고 4, 5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 6, 10, 15가 최종적으로 돼서 썸에는 1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0, 1, 2, 3, 4번째이죠.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4까지만 총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0번째부터 4번까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배열은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두 개가 되는데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기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조건 검사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증감식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고 기본적인 포문의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for문에서도 for인과 forOff에 대한 반복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or인 반복문은 객체의 모든 열거 가능한 속성에 대한 반복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 객체의 키, 값, 쌍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st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이 객체, first이라는 객체를 key라는 값의 안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key라는 값은 이 앞에 있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key라는 값이 name이 나온다. 처음에 name이 나오면 first의 name 번째의 값은 무엇이냐? 홍길동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first의 age에 대한 값은 25가 나오겠고요. 그럼 첫 번째가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값으로 이게 3번에 대한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솔 로그는 키 값은 name이고 first는 홍길동 이렇게 찍어버리면 홍길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for if 반복문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f 반복문은 배열이나 유사 배열 객체에서 요소를 순회할 때 사용이 되고요. for if는 ES6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for in 반복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점을 극복하고 배열의 요소를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예시를 보고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예제는 프루츠라고 해가지고 사과, 바나나, 체리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for if를 통해서 여기다가 프루츠에 대한 걸 넣고요. 그러면 이 프루츠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정의돼서 나오게 되는 배열의 요소를 순회를 하면서 이 콘솔 로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 바나나, 체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or문에 대한 기본적인 for in과 for off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while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반복문은 while문입니다. 자, while문 반복문은 특정 조건이 참인 동안에 코드 블록을 반복 실행합니다. 반복 횟수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반복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에 대한 값을 1로 지정을 했고요. sum은 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넘버가 1일 때 지금 이 조건이 있습니다. while문도 if 그 다음에 for문과 비슷하게 다 조건 그 다음에 이 구문이 나오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while문 안에 1이라고 처음에 들어가게 되죠. 이 부분이. 그러면 이 조건 10이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건데, 자, 이 구문은 sum을 더하기를 하게 됩니다. 이 1이 처음에 들어가게 돼서 0과 더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0 더하기 1 이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구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um을 1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1이었던 게 플러스 1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에 2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 더하기 2가 돼서 총 3이 나오게 되고 이 2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3으로 증가시키게 돼서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의 합을 더해서 5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sum에 대한 값이 마지막엔 55가 나오게 돼서 1부터 10까지 합은 55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ile문은 이 조건 안에 특정한 반복의 횟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도 실행을 시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의 횟수를 어느 정도 짐작해서 정해서 반복시킬 수도 있다는 걸 while문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 반복문으로 do while 반복문이 있습니다. do while 반복문은 최소 한 번은 코드 실행을 실행시킨 후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실행시킵니다. 이는 조건 검사를 반복문의 끝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의 실행을 보장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m이 3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실행이 되며 do while 반복문을 사용하면 코드 블록이 최소 한 번은 실행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여기 m을 0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do라는 문구를 쓰고 중괄호를 사용하고 while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이쪽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조건에 해당할 때 m이 0부터 3까지 실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0, 1, 2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형식은 좀 다를지 몰라도 비슷한 반복문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제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문 반복문과 if 조건문을 통해서 지금 3과 5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나의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5의 배수, 1부터 100까지 이제 순회를 하면서 각각의 배수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계속 if문이 작동을 하면서 이 문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수도 찾아낼 수 있고요. 약수도 찾아낼 수 있고 이 for문과 if문 그리고 반복문과 조건문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무궁무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번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